예, 먼저 그 개인 상담에서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많은 그 도구 가운데, 모형 가운데 뭐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노란색이든 크기가 뭐 작든 크든 간에 현재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어떤 모형으로 한번 세우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세워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을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모형이 내담자를 앞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우는 게 좋아요. 실제 이제 그 저에게 온 내담자가 아주 그 모형 가운데서 지금 있는 그 모형보다 더 작은 굉장히 그 치마를 입고 작게 서 있는 그 모형, 나무 모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내담자가 그 많은 모형 가운데 아주 작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그 모형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했어요.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가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작고 불안정하고 약하고 마치 쓰러질 것 같네요. 또 볼품없어 보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이런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현재 자기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그 모형을 통해서 또 이렇게 투사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가요? 나에 대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이미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한 어떤 그 가치로운 태도, 나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부족한 점, 나에 대한 왠지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상담의 어떤 그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면서 내담자의 경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담자가 이렇게 지금 볼품없네요. 약하고 쓰러질 것 같네요. 뭐 불안정하네요. 이런 말들을 그대로 공감적으로 반영을 해주면서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 심리적으로 자기가 약하고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네요. 자기 자신은 볼품없다고 하시는데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담의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상담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 상담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담의 이렇게 시작의 시발점으로 내담자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게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지금 현재의 자신이 어떤 자아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으신지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면 우리가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 목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자기의 또 자아상을 한번 모형 가운데 선택해서 한번 세워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 그 내담자는 이제 중간 정도의 그 모형을 하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절실한 것은 지금 이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자기가 더 성장을 한다면 그렇게 잘 살고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원하는 자아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니까 좀 더 큰 모형을 세워놓고 제가 사회적으로도 왕성한 활동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이런 자아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다 라고까지 자기의 그 앞으로의 그 미래에 되어질 그러한 자기의 상, 이미지,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모형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상담에서 또 활용은 내담자의 현재 핵가족을 세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인지 현재 내가 어떤 지금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현재 핵가족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을 모형으로 세우도록 하는데 위치나 방향, 눈빛, 거리를 조절하여서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의 관계성, 친밀감 누구누구와는 좀 거리가 있고 누구누구와 가장 가깝고 또 그 가족 안에서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가족 안에서의 중요한 규칙 원하지 않는데 그 규칙에 내가 따라야 된다든가 또 가족 구성원들이 어떨 때 이런 감정들이 표출되는지 분노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친밀감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원하는 것들 이런 그 열망 차원에서까지 서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내담자 가족들이 정서적인 연결감이 어느 정도인지 정서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아예 단절이 된 채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가족 구성원들은 굉장히 혼자라고 하는 이 소외감이 굉장히 그 가족 구성원들을 보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해석을 어떤 행동을 해도 부정적인 해석을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좀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유대감이라든가 타인의 세계에 좀 더 근접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원은 또 뭐가 있고 성장을 위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질문으로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이나 불만이나 문제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나누며 가족을 사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가족 모형 세우기 그 지침서 안에는 그런 이제 질문 기법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서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라든가 우리 책에서도 뭐 온 가족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장한 가족 관계,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부부로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성장했던 내 친정 식구 또는 이제 남편의 자기 부모님 가족에서 성장한 그런 온 가족이죠. 이게 성장한 자기 가족 관계를 세우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또 나도 어머님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삶과는 정반대 180도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관계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감정을 표현하는 표출 수준이라든가 가족 안에서의 규칙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모형을 세우고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들을 탐색하고 관계의 패턴을 알 수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보게 하고 우리가 부모님 관계 안에서 너무 이제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패턴으로 자라왔다라면 현재 내가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에게는 그냥 순응하고 갈등이 없고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 라고 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어떤 협상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도대로 계속 이렇게 쫓아가기만 하다 보면 내 안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나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아서 또 불평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다 다른 욕구들이 있고 그런 욕구들을 서로가 이렇게 공정하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또 가족의 그 관심도라든가 관심도, 남편, 아내, 자녀들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가, 어떤 특권이나 차별은 하지 않는지, 또 어떤 방치나 정서적인 학대는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관심과 알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서로 관심도 없고 서로의 그 어떤 욕구, 원함이라든가 어떤 대화라든가 대화의 질적인 거, 사사로운 것까지도 대화를 나눈 건지 그냥 뭐 아주 그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누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들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만 어떤 그 틀만 유지하는 이런 홀만 좋은 가족의 관계인지, 또 가족의 기능이 역기능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특히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희생자의 역할인지 부모 대리자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부모 대리자 중에서도 아빠 대리자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엄마가 없을 때 내가 엄마 대리자의 역할로서 뭐 집안일과 밥을 다 하고 아버지 밥상을 차려주고 아버지 뭐 옷도 다려주고 가사 일을 내가 다 감당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역할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거의 다 내면화가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성장해서도 그런 역할을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트로피나 어떤 우상적인 역할,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자기 욕구보다는 가족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 돈을 대줘야 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생들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서울대를 가서 법대를 가서 꼭 판검사가 돼야 돼, 나는 좋은 직장에 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만을 위한 것인지, 이런 그 한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에서 벗어나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나의 진정한 욕구는 무엇이고 나와 우리 가족 간의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관계 패턴이 너무 희생자 역할이라든가 퍼주는 스타일이라든가 또 어떤 책임 전가를 타인에게 내가 하는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런 투사적인 것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나의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 자기 온 가족 안에서 경험한 많은 다양한 관계의 방식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현재의 자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 연결고리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내담자의 핵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보다도 딸인 자기가 이 가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엄마는 뭐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아빠도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큰 딸이 마치 동생들을 다 돌보고 뒤에 이제 엄마 아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이 오빠까지도 자기가 막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가정에서의 일상의 것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다 관여하고 막 이런 그 큰언니 역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빠는 가정의 그러한 그 일상생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회피해버리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나 혼자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나는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개인주의적인 행동 패턴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하나의
자기가 우리 가정에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치 자기가 부모와 동등한 그 크기로 딸이지만 자녀이지만 엄마와 같은 역할을 다 자기가 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정서적인 지지나 엄마가 나를 좀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막 묻어나기도 하는 그런 내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 대한 탐색으로 당신이 자랄 때 부모님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가족의 친밀감이나 애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갈등은 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가족의 비밀이라든가 성장기 때 큰 상실을 경험하거나 불행한 사건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그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성장할 때 뭐 강아지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상실이거든요. 자녀들이 둘이 함께 살다가 뭐 이렇게 오빠는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서 성장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뭐 친인척 집에 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되어서 이렇게 각자 흩어져야 되는 이런 사건들도 있죠. 또 부모님은 당신을 어떻게 대했고 당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생일, 공휴일 등 중요한 날에 가족들이 의식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의식을 잘 치러진 그런 자녀들은 자기가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것들 챙기게 되잖아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 소중하고 행복했던 추억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 이렇게 좋았던 뭐 여행하고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춘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추억들, 성장 과정에서 터득한 자아 방어 기제들은 무엇이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나 또 변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또 당신의 온 가족이 내 배우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당신과 가족의 의사소통의 대처 방식은 어떠했고 온 가족과 남편의 온 가족과 비슷한 점, 다른 점. 우리 집은 굉장히 딸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시시껄껄 다 얘기하고 막 웃고 떠드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집안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웃음이 별로 나오지 않고 할 말만 딱딱 하는 약간 차가운 이런 이제 분위기라든가 또 먹는 방식이라든가 놀이 문화라든가 뭐 술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점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정신적 유산이라든가 가치 행동 방식은 무엇이고 또 자녀의 결혼식에 부모님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5가지 이상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결혼식도 미리미리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 자녀가 성장해서 또 나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 내가 인생의 어떤 선배로서 멘토로서 내가 살아보니 부부관계는 네가 이렇게 이런 관계를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또 나는 시댁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자녀에게 더 이렇게 삶을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부탁의 글이라든가 또 사랑의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내담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세운 모형인데 가장 그 왼쪽은 외할머니와 어린아이 모형이고요. 여기 외할머니 밑에서 자기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중간에 있는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옆에 이렇게 술병을 이제 상징적으로 2개를 뒀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 모양이 있죠. 빨간색 어머니 모양.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남동생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얘네들이 다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형도 1년 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엄마가 애들을 다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머니 집에서 자기는 거의 뭐 5살까지 할머니 밑에서 이게 성장을 해야 됐고, 할머니가 외롭고 혼자라서 제가 할머니의 어떤 위안자의 역할, 할머니가 나를 보살피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할머니에게는 위로, 위안, 심심하지 않고 할머니가 나를 더 이렇게 챙기고 이러면서 이제 삶의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떠올리면서 엄마가 동생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집에를 찾아온다든가 그럴 때 왠지 그 낯설기만 한 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싶고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기의 그런 심정, 이 할머니에 대한 충성심의 갈등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를 이렇게 약간 거부했던 엄마와 그런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또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양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혹시 엄마가 나는 엄마의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의 위치인데, 제가 이제 실습할 때 그 모형이 없을 때는 때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과거의 아이를 여기에 속하는 그림 중에 어떤 아이에 해당이 되는지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무를 이렇게 지금 뭔가 하고 탐색하고 있는 아이. 그럼 이게 이제 자기가 몇 살 때 아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거의 아이를 하나 그려보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혼자 울고 있는 아이, 아니면 그네 타고 있는 아이, 뭐든 좋아요. 과거의 아이는 이 중에 나는 어떤 아이에 해당이 되는지, 또 현재의 아이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뭔가를 나무 가지를 타면서 뭐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런 아이인지, 미래의 아이는 지금 이렇게 관망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도 계속 나는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도록 밑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의 아이인지, 일단 과거의 아이, 현재의 아이, 미래의 아이 세 가지의 아이의 그 유형을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개방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욕구의 결핍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또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것, 이런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모형으로도 과거의 자기의 모습의 아이를 세워놓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아이도 현재 상황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미래의 아이는 내가 어떤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기억으로 아이 주변에는 누구를 세울 것인지, 얼마나 거리를 둘 것인지, 가까이 둘 것인지, 얼굴의 방향을 마주보고 세울 것인지, 서로 등지게 세울 것인지를 고려하여 세우고, 어린 시절의 자기의 이제 그 아이 모습을 아까 우리 그 그림으로 해도 되고요. 그림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림으로 이제 놓고, 이 아이는 몇 살이고 누구와 함께 있나요? 이때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때 그 당시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떠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어머니에게 두려웠던 것,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신에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행동 또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아이의 강점은 또 무엇인가요? 이 어린 아이, 내면의 나의 아이죠. 이 아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요? 과거 이 아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아이를 우리가 지금 골랐죠.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그럼 이 현재 아이는 누구랑 함께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현재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것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이 아이의 감정은 어떤가요? 힘든 것은 무엇이나요? 현재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현재 이 아이에게 꼭 내가 해주고 싶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나요? 또 미래의 모습을 세우기 그래서 이제 미래의 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나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아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는 것을 보면 이뤘다는 것,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겠죠. 또 이 아이는 누구와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또 어떤 생각을 하나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볼 수 있나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서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아이를 우리가 쉽게 만나봄으로써 내담자의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 미래까지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내담자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빨리 이렇게 그 현상학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미해결 정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